자, 어디냐면, 1월 8일 요 1번 있죠, 여러분들. 예, 저거, 여기에다 넣은 건 시험에서 출제가, 뭐야, 이거. 시험에서 출제가 자주 된 애들을 제가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주 출제된 애들 중에, 근데 제가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유형별로.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것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가장 난이도가 있는 것만 우리가 해결하면 쉬운 건 해결되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좀 어려우신 거 좀 가만. 자, 일단 몇 페이지냐면은, 동그라미 1번은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고,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단기매매 증권이 시험에는 채권으로 안 나오고 주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혹시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둘 중에 하나로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1년 내에 내가 이제 1년 내에 내가 차익 얻을 목적으로 사면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하죠. 그죠? 그럼 혹시 삼성전자 액면가액 얼마인지 아세요? 액면 금액. 100원짜리예요. 나중에 검색해보면 삼성전자 액면 금액이 100원이거든요. 100원 주고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살면 저는 강사를 때려칠 거예요. 그렇죠. 100원 가지고 사면, 강사를 왜? 은행에서 대출 다 연끌해가지고 100원 주고 사면 되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액면 금액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액면 금액은 그 회사의 시가가 아니라 그 거래되는 가격이 아니라 여기에 액면 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표시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 8만 원 정도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액면 금액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시험은 여러분들 낳기 위해서 꼭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때 가장 어렵게 출제하면 액면가액까지 장난친다라는 거예요. 일명 낚시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는 증권이든 액면 금액은 필요가 없어요. 액면 금액은 어디에서 필요하냐면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예, 그래서 액면 금액 낚시입니다. 자,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또 중요한 게 있죠. 복습해 보면 우리 단기 매매 네. 자, 우리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 자산의 취득부대 비용 어떻게 처리해요? 자산의 취득부대 비용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자산에 더해야죠. 맞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자산의 취득부대 비용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비용 처리하는 게 요 단기 매매 증권이죠, 여러분들. 그죠?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면 자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낸 거잖아요. 그럼 이건 해당 자산이 원래 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만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비용 잡죠. 그죠? 수수료를 비용 잡아요. 그래서 얘는 수수료 비용 잡으셔야 돼요. 그거 외워주시고.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냐면 그냥 250조 곱하기 10,000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250만 원. 그죠? 그리고 수수료 비용이 5만 원. 근데 이 수수료 비용은 여기 자, 미리 분계 끊어놨거든요. 자, 1월 8일. 자고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일반 점표 입력에서 배우셨죠? 채권 채무는 거래처 반드시 걸어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제가 어떻게 입력하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약속을 할게요. 뭐냐면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채권 채무 아니면 거래처 안 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채권 채무 아니면 거래처 걸려 있는 거 안 걸려 있는 거 신경 안 써요. 시험에서도. 알죠? 그래서 제가 안 걸면 채권 채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되고 무시하시면 돼요. 알죠? 예금 적금은 그 은행 나오면 거래처 가급적 거시는 게 좋습니다. 예금 적금 같은 거. 근데 세무이급은 상관없을 거예요. 세무이급은 장부조회를 안 내기 때문에. 왜 예금 적금에 거래처를 걸라고 하냐면 우리 회계이급이나 회계일급은 장부조회 때 예를 들어가지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잔액은 이렇게 출제하면 혹시나 숫자가 바뀔 수 있으니까 예금 적금에 거래처 걸라고 반드시 하거든요. 근데 우리 세무이급서부터는 뭐 거래처 안 걸어도 장부조회 문제가 안 나오니까 영향은 없어요. 그렇죠? 실제 업무하실 때는 무조건 거셔야 돼. 실제 업무하실 때는.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차변의 단기매매 증권이 100몇 주였죠? 100주 곱하기, 250주 곱하기 10,000원.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 500번대 비용은 공장이죠.
외우고 계시고 800번대 비용은 본사 내지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의 비용인 판매비와 관리비. 900번대는 영업 외적인 거. 그럼 이거 영업 외비용이잖아요. 왜? 주식, 우리 회사는 재고 자산을 사고 파는 회사지 주식 사고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업 외적인 활동이죠. 되세요? 그래서 984번 수수료 비용 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요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유를 알고 계시고 암기해 주셔야지, 이유 모르시고 그냥 암기 들어가시면 하루 만에 까먹어요. 그죠? 넘어가도 되겠죠?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44페이지. 이거 많이 틀리시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44페이지입니다. 뭐냐면, 여기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 여러분 지금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죠, 문제가. 그죠? 지금 단기 보유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다른 회사의 주식, 여기까지가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요. 얘를 처분하고 거래 수수료를 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뭐냐. 이 처분이, 이 처분 있죠, 여러분들. 이 처분이 재고자산이래요. 그리고 재고자산 아니래요. 재고자산이냐, 재고자산이 아니냐를 구분하셔야 돼요. 왜 구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회계는 누구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부 누구? 주주와 채권자.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주주한테 유용한 정보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삼성전자에 투자하셨어.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주가에 중요한 건 뭐예요? 삼성전자가 건물 판 거예요? 아니요. 반도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맞죠? 그래서 재고자산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팔았을 때 운반비 얼마 썼고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 화면 보시면 어떤 회사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이세요? 판매비와 관리비 엄청나게 많은 거? 여기요. 자, 회사가 나 이 정도 썼다라고 다 적어야 돼요. 판매비가 워낙 중요한 비용이니까. 그렇죠? 영업 이익에 영향을 주는 건 다 적어야 돼, 반드시.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영업외 수익 보시면 우리 배웠던 게 좀 보이죠, 여러분들? 외환 차익, 외화 환산, 유형자산 처분이 좀 많이 봤던 거잖아요.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이 이렇게 딸랑 하나 계상하죠. 왜 영업 외적인 애 이렇게 딸랑 계상할까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주가 영향 잘 안 줘요. 안 주니까 뭐라고 되냐, 회계는 중요하면 구분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해 표시한다라고 해요. 그 말은 뭐냐?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사항이, 이게 회계 전반에 걸쳐 중요해요. 앞으로 회계 쪽 하실 분들은. 그래서 뭐냐? 재고자산이면 처분할 때 쓴 거 있죠? 이거 다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삼성전자가 반도체 팔면 쓴 거 다 적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별도로 쓴 거 비용 처리 다 합니다. 비용 처리. 근데 재고자산 아니면 이건 그냥 매각 금액에서 차감해버려요. 매각 금액에서 차감한다. 칸 모자르네. 이거 좀 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땡길게요. 그리고 다시 여기다 쓰겠습니다. 칸이 모자라가지고. 자, 매각 금액에서 차감해요. 별도 비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틀려요, 그러면. 아셨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회계에서. 전반에 걸쳐서. 그래서, 안 중요하다니까. 그럼 삼성전자 건물 팔면서 얼마 썼는지 주가에 영향 안 줘요. 주주 관심 없어요. 선생님, 전 되게 관심 많은 우리고. 우리한테 유용한 정보가 아니에요.
알죠? 그 회사의 주가 영향 주는 건 주된 영업 활동에서 쓴 거예요. 알죠? 판관비 같은 다 적어야 돼. 이해되시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단기 매매 증권 판 거잖아요. 중요 안 중요? 안 중요해요. 주된 영업 활동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그냥 처분가액 해당 수수료 빼버려요. 빼버리고 수수료비용 안 적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틀려요, 이거. 알죠? 그래서 보여드리면 자 1월 12일 날 자 그래서 일단 장부 금액이 300만 원짜리 단기 매매 증권이잖아요. 그럼 차 대변으로 300만 원 날리죠. 맞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된 거냐면 300주 곱하기 한 주당 15,000원 있잖아요. 여기에서 7만 원 빼버린 거예요. 맞죠? 여기 수수료비가 없어요. 나오면 안 돼, 절대. 맞죠? 그냥 안 중요하니까 얼마에 이익 받는지 그거만 이익이나 손실만 딸랑 표시하는 거예요. 아셨죠? 요거. 되셨어요? 그래서 이거잖아. 뭐예요? 내가 300만 원짜리를 440 원래는 450에 팔면서 수수료 7만 원 나갔으면 그냥 결론적으로 첫이익은 수수료 빼 143만 원이잖아요.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수수료비용 안 적는다라는 겁니다. 알죠? 빨리 들이시려고 노력하셔야 돼, 이거. 네, 안 합니다. 재고자산이면 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45페이지입니다. 근데 배서 쪽은 여러분들 잘 하시네요. 배서양도거든요. 이건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그죠? 배서양도. 자, 2월 1일 날 바로 해볼게요. 자, 2월 1일 날. 여기. 자, 일단 문제 읽어보면 지금 외상매입금 500만 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문제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갚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외상매입금 자체는 500만 원 날라가면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희연한테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배서양도에 따라 넘긴 거잖아요. 그럼 받을 어음이 대변으로 감소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대변으로 받을 어음인데 요거는 희연한테 받을 어음을 넘겨준 거니까 희연. 그죠? 그 다음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면 당좌 예금 잔고가 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 오케이? 근데 여러분 질문 좀. 당좌수표 받으면 이거죠. 현금 증가. 달고 계시죠? 그죠? 빨리 외워요. 당좌수표 받으면 현금 증가다. 혹시 잊어버리셨으면 넘어갈게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여러분들 중요해. 2번인데요. 요거 몇 페이지냐면 46페이지입니다. 물론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잊을만 하면 나오긴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도라고 하면 뭐죠? 부도? 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부도 났다라 망한 거죠. 그죠? 근데 어음의 부도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부도는 망한 건데 어음의 부도는 뭐냐면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을 어음의 부도라고 해요. 이게 나중에 부가가치세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미리 할게요. 부가가치세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잊으셨다. 뭐가 중요하냐면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분 배우셨죠? 우리가 어음 만기가 되면 심부름 시키잖아요. 추심이라고 하죠. 추심. 그래서 내가 추심을 시켰어. 그래서 이제 내 거래은행에서 상대방 거래은행한테 인출을 시도하는 거예요. 시도했는데 얘가 정상적으로 넣어놨으면 내가 받아가는 거고. 근데 얘가 안 넣어놨으면 지급을 거절당했다라고 내 거래은행이 나한테 알려줘요. 그걸 우리가 어음의 부도가 발생했다라고 해요. 진짜?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세법에서 어떻게 하냐면 어음의 부도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상 지나면 그때는 이제 대손을 확정시켜줘요. 그러니까 대손이 확정된다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못 받은 건 6개월 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의 부도는 뭐냐면 지급을 거절당해가지고 받을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어음이 된 거예요. 아예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변으로 받을 어음을 빼내요. 왜? 받을 어음은 정상적인 채권이거든요. 더 이상 정상적인 채권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많이 틀리는 게 여기 대변으로
받으러움을 까요? 정상적인 어음 아니다라고 해서 대변으로 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까고요. 차변에 이렇게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과 수표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부도, 어음과 수표라고 하고요. 얘 검색해 보시면 뭐 떠요? 여러분들 같이? 아마 대손중단금 뜰걸요? 그렇죠? 그럼 대손중단금 뜨는 애들 전부 다 뭐예요? 채권이에요, 채권. 응? 채권. 우리 대손중단금 달고 다니는 애들 전부 채권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못 받을 가능성이 많이 높은 거예요, 얘는. 맞죠? 아직 못 받은 게 아니야. 맞죠? 그리고 채권이니까 반드시 뭘 걸어줘야 돼요?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은행 아니죠. 이거죠. 내가 이제 비정상적인 채권이고 얘는 내가 은행한테 은행은 통보 안 해준 거고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지구 상사에 대한 정상적인 받으러움이 없어지고 지급 거절당한 비정상적인 채권이 지구 상사에 있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요거 생기시고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아까 했던 6개월 그것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실제 많이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별표. 우리 5번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출제 많이 합니다. 몇 페이지냐면 50페이지, 50페이지. 자,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뭐예요? 그거 선급한 게 계약금 준 거잖아요. 선급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당초에 선급금 200만 원 줬는데 잔금 1280만 원 치러서 원재료 그럼 1480만 원짜리 인도 받은 거죠. 그죠? 분께 끊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2월 17일 날 여기요. 자, 그러면 선급금 감소해야죠. 그죠? 왜냐면 이제 물건 넘겨받았으니까 계약금의 잔고는 0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선급금, 예,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 거래처 걸어야 되는 채권이다라고 배우세요. 그래서 200만 원, 그다음에 현금, 이렇게 하니까 인도받은 원재료는 다 이 두 개, 그 계약금하고 잔금 더한 금액이 돼야지.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별표 쳐져 있는 거 시험에 많이 나왔던 애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메인 매출 좀 비명도 분계 잘 내는 거. 그래서 분계 중요한 거 많이 내는 거. 자, 이제 6번도 50페이지. 제가 날짜를 모르고 이거 못 바꿨으면 원래 24년이어야 되는데요. 23년으로 돼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타자. 23년으로 돼 있을 거예요. 네. 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자, 볼게요. 자, 우리 출장비를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그렇죠. 여비교통비죠, 여러분들. 그럼 해석하면 회사가 출장비를 10만 원 줬어요, 당초에. 10만 원 더하기 13,000원을 쓰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쓴 게 비용이잖아요. 그럼 여비교통비로 처리할 건 이 두 개 더한 거예요. 쓴 게 이 두 개잖아요. 그렇죠. 가지급금은 10만 원인 거고 여비교통비는 11만 3천 원인 거죠. 자, 그래서 3월, 맞죠? 3월 1일 날, 일단 쓰고 온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으로 11만 3천 원 줬고요. 네. 그 다음에 현금은 나갔으니까 대변으로 감소. 그러면 이제 빵꾸 나는 곳이 대변일 겁니다. 그럼 대변에 가지급금 없애는 거예요. 대변에 적으면.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급금도 원칙은 거래처 걸어야 돼요. 왜냐면 당초에 내가 가지급금에 김철수 걸었을 거거든. 맞죠? 회사 출장비 줄 때 거래처를 안 걸면 난리 나겠지. 여러분 실제 채권이 가지급금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근데 시험 그렇죠. 비용이니까. 그렇죠. 걸려도 되고 안 걸려도 되고. 제가 안 건 건 채권죄만 아니에요. 자, 됐고요. 이제 7번 별표입니다. 별표, 7번 별표. 시험에 선납세금 진짜 잘 나옵니다. 선납세금이죠, 이거. 자, 해석하면, 여러분 일단 해석하면은, 이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기예금이
자산이잖아요. 맞죠? 그럼 정기예금이 지금 만기가 됐으면 정기예금은 잔액이 0이 됩니다. 1,000만 원에서 빵 되는 거죠. 만기 됐으니까. 그죠? 요거. 네, 되세요? 막 가입한 정기예금이 1,000만 원이 만기가 됐어요. 보통 예금은 이체 받았잖아요. 맞죠? 이체 받았으니까 정기예금은 이제 끝난 거예요. 0 된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할게요. 보통 예금이 이것만 놓고 보면 0에서 1,000만 원이 된 거죠. 이것만 놓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예금, 원금은 여러분들 수익이 아니잖아요. 원금 돌려받는 게 수익이면 큰일 나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기예금에 있는 1,000만 원이 빵이 되면서 보통예금이 느는 거예요. 근데 정기예금이 이제 만기가 됐으면 당연히 이자가 굴러 들어와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어디 갔어? 여기에 있는 이자 소득은 당연히 이자 수익입니다. 이거. 자, 이자 수익인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급여 받으실 때 다 받아요? 아니죠. 떼이고 받잖아요. 맞죠? 그럼 마찬가지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이자 받으실 때 다 받아요? 아니요. 원천징수 당하고 받아요. 맞죠? 여기 있는 14만 원은 뭐가 되냐면 내가 소득자 입장에서 14만 원 뜯긴 거잖아. 소득자 입장에서. 뜯긴 거니까 요건 원천징수 당한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선납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단서 줬죠. 원천징수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은행이 여러분들 낼 세금 대신 내주는 거지. 근데 그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낸 거예요. 맞죠? 은행은 대리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선납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예수금하고 선납세금이거든요. 예수금은 내가 뜯었을 때예요. 그렇죠? 미리 받은 금액이 예수금이거든. 원천징수할 때 내가 뜯은 거. 맞죠? 원천징수할 때 뜯으면 예수금이 부채인 건 외우고 계시죠? 그죠? 뜯었으면 내가 먹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세무서에 갖다 내야지. 그죠? 그래서 지급자가 예수금이고 뜯었을 때, 맞죠? 받는 자는 뜯겼을 때는 선납세금이에요. 맞죠? 우리 회사는 법인이니까 법인은 법인세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되거든요. 나중에 세무일급 오시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세금을 내가 먼저 낸 거죠. 물론 상대방이 대리해서 냈지만 그건 내 돈으로 낸 거니까. 그게 선납세금인 거예요. 그럼 해석하면 내가 원래 이거죠. 내가 총 이자 수익은 100만 원 있었던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나뉘어지는 거 원천징수 당한 거 원천징수 당함이랄게요. 원천징수 당하고 당한 게 14만 원이고요. 맞죠? 그럼 나머지가 14만 원 뜯기고 보통 예금으로 86만 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동의되세요? 이렇게. 근데 우리 수익하고 그러면 우리 보통 예금 통장에 86만 원 들어왔으니까 이자 수익 86만 원 적어요? 아니죠. 총액으로 적어야죠. 맞죠? 왜냐하면 수익 비용은 주주한테는 총 얼마가 발생했다라는 정보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주주들한테는. 그죠?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총액으로 안 적어도 되지만, 보고할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 7번 문제가 선납세금의 끝판왕이에요. 요거 이상으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3월 2일자. 정기예금은 거래처 안 걸어도 상관없어요. 맞죠? 원래는 예금적금은 일단 거래처 언급 있으면 거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 업무 대비하셔가지고. 안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정기예금 1,000만 원짜리를 0 만들려면 대변으로 1,000만 원 까야죠. 그죠? 그리고 나는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이 먼저 내 세금이잖아요. 증가하는 거고, 차변으로. 네, 보통 예금 통장에 요 1,000만 원하고 이자 100만 원 내서 14만 원 뜯긴 나머지 86만 원 들어온 거고요. 됐죠? 이자 수익은 총 10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주주들한테 보고해줘야죠. 그래서 이자 수익 총액으로. 되셨어요? 자, 8번입니다. 8번은 제가 입력 안 했거든요, 일부러. 8번은 어디 있냐면 48페이지입니다. 얘도 별표예요.
애들 별표입니다. 시험에 잘 내요, 8번이.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회계 1급 때 배우신 장부조회 응용하라는 거지. 장부조회. 네, 뭐냐 보세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지금 외상매출금을 대손 처리했다니까 대손이 확정된 거예요. 그럼 대손이 확정되면 우리 뭐부터 상계해요?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상계하죠. 그죠, 여러분들? 상계하는데 이 문구가 이거예요. 여기 제가 형광펜 그 노란색으로 하는 거 여기 기 설정되어 있는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세요라는 건 이게 뭐냐면 3월 3일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 찾아라라는 뜻이에요. 대충이라고 좀 할게요. 대충 잔액 조회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1급 때 배웠던 지식을 응용해봐요. 우리 일정 시점에 잔액 조회하는 장부잖아요. 일정 시점, 3월 3일이라는 시점에 잔액 조회하는 거죠. 우리 일정 시점에 잔액 어디서 조회해요? 그렇죠. 합계잔액, 합잔입니다. 합잔.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 정말 좋아합니다. 아셨죠? 장부 응용하는 문제.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는 요 1시 방향에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결산재무제표.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4월 3일을 치시는 겁니다. 3월 3일 쳐요. 그러면 여기 그냥 떡하니 대손 충당금 보이죠? 여기 있잖아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여기 있네. 여기 녹색. 요거네, 요거. 그죠? 우리 외상 매출금에 우리 대손 충당금은 채권 까는 놈이잖아요. 그럼 대변태생이지. 차변 까는 놈이니까. 그럼 대변 잔액 여기 160만 원 있는 거예요. 대변 잔액 160 이렇게. 되셨을까요? 꼭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 업무하실 때도 합자는 많이 쓰고요.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확인하시면 분계는 끊을 수 있죠. 그죠? 분계 끊어볼게요. 160만 원 확인했으니까. 자, 분계를 끊으면 3월 3일자. 일단 외상매출금 까야죠. 못 받게 된 거니까. 그 채권이니까 거래처 공공상사 것이고 200만 원 이렇게. 대손충당금은 대변태생이니까 상계 차변으로 하죠. 차변에 대손충당금 여기 109번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그죠? 금액이 160. 조심하셔야 돼. 세무이급은 이것까지 돼요. 뭐까지 내냐면 지금 나머지 그럼 여러분 예상치 못하게 40만 원 더 띄어박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비용인데 이게 만약에 매출 채권이면 계정 과목이 뭐예요? 대손상각비. 근데 매출 채권 아니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렇죠. 그것도 돼요. 세무이급 잘 냅니다. 그것도 기억. 알죠? 그래서 꼭 대손 그쪽이요. 예. 매출 채권인지 확인 꼭 하셔야 돼요. 여기에 대손 상각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많이 나왔으면 실제로 진짜 이 문제는요. 꼭 대비하시고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쪽에 9번. 자, 9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9페이지. 자, 49페이지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 분계는 이거예요. 여기. 대변에 외상매출금 까는 게 아닙니다. 대손 충당금을 증가시키죠. 안 좋으신지 해볼게요. 이런 걸 다시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왜 외상매출금 까지 않냐면 이거 여러분들 일단 외상매출금을 까지 말아야 되는 이유 설명. 일단 논리적으로 외상매출금은 언제 까냐면 만약에 이게
외상 매출금을 언제 까냐면 이건 정말로 내가 떼인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채권 자체를 회수하면 채권 까는 거예요. 채권 자체를 회수하면. 이거는 채권 자체를 회수한 게 아니라 떼었던 채권, 대손 처리했던 채권을 회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자체를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하면. 그렇죠? 그걸 분개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해보겠습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좀 해보면 분개 여기다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전기에 대손이 확정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전기에 대손이 확정됐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죠.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서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여기까지가 전년도에 분개를 했었던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검은색으로 밑줄 친 거예요.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전년도에. 그렇죠? 그럼 이 분개는 이렇게 끊었을 겁니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깠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100만 원 깠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 상계. 100만 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맞죠? 이건 전년도에 했었던 분개고 올해 분개는 아닙니다. 네, 지금 올해 그 분개를 이해해 돕기 위해서 지금 다 끊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전년도에 했었죠? 했었는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이 분개를 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미 해버린 걸.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분개를 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떼어 먹혀서 분개해놨더니 얘가 갚은 거예요. 그럼 갚았으면 이 대손 확정 분개를 안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안 했는데 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분개를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단기에 대손 확정 분개 취소. 그럼 취소는 이렇게 여러분 밑줄 쫙 그으면 돼요? 여기 가가지고? 아니죠. 분개에서의 취소는 거꾸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깠던 거 다시 살려내고 대손 충당금 깠던 거 다시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단 외상 매출금 깠던 거 살리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살려요. 이렇게 되셨어요? 일단 이렇게 살리기만 하면 돼요? 채권 회수했잖아요. 맞죠? 채권 회수했으니까 뭐냐면 단기에 채권 회수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채권 회수 분개는 지금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왔잖아요. 보통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 그리고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요거. 됐어요? 이 두 개의 분개가 결합된 게 결론인 거예요. 떼었던 분개, 과거에 전년도에 대손 확정된 분개 일단 취소하고, 맞죠? 하면 안 되는데 했으니까 취소. 한 다음에 채권 받아냈으니까 채권 회수 분개. 이 두 분개가 결합된 게 떼었던 분개를 취소하면서 받아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 두 개 합쳐진 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합친 게 결론이에요, 결론.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요? 결론적으로 여기 대손 여기 뭐야 외상 매출금은 안 나와요. 어차피 살렸다가 다시 없앨 거거든. 채권 회수했으니까. 그래서 남는 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외워주셔야 돼. 이거는 그냥 암기해 주시면 여러분들 30초 컷 나옵니다. 알죠? 진짜 30초 컷. 외우시면 일단 이해되셔서 바로 외우시는 거예요. 세무이급은 나중에 이 분개 모르시면 저랑 나중에 대화가 안 됩니다. 뭐를 하냐면 세법상 대손 분개도 내기 시작을 해요. 세무이급은. 그건 부가가치세라서 할게요.
일단 이 분계는 일단 되셔야 돼, 일단은. 그래야 나중에 부가가치세가 결합된 대손분계가 나오더라도 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부가가치세 가서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떼워도 되죠, 여러분들?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대손총각은 변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10번은 몇 페이지냐면은요, 2페이지, 62페이지. 네, 잘 안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그 할인이고, 여러분들 매입 할인이죠? 매입 할인? 그죠? 그러니까 내가 200만 원 일찍 갚아가지고 2% 깎은 거잖아요. 맞죠? 깎아서 나머지 196만 원만 준 거죠? 해석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매입 할인 여기. 음. 그럼 여러분, 우리 매입 할인은 매입액에서 차감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매입액에서 차감한다라는 건 뭐냐면, 네, 우리 매입하면 자산이 증가하죠. 자산을 매입하면 자산이 증가하잖아요. 차변. 그럼 차변에서 차감하니까 대변태생이에요. 매입할인. 다시. 자, 매입액에서 차감한대. 우리가 매입했다라는 건 자산을 매입했다라는 표시잖아요. 맞죠? 그럼 자산을 매입하면 차변으로 증가하죠. 그럼 차변에서 증가. 그럼 차변에서 차감. 대변이라는 뜻이에요. 본래 위치가. 그래서 매입할인 대변에 적으시면 돼요. 음.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차변의 외상매입금 자체는 200만 원이 감소하는 거죠. 이게 마도. 그죠? 그리고 매입 할인은 대변에 아마 검색하시면 여러 가지 뜰 건데 원재료는 155번일 거예요. 요거. 여기 매입 치면 매입 여기 있죠? 매입 할인. 원재료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래서 대변에 매입 할인 적은 겁니다. 깐 게 아니라. 되셨어요?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면. 자, 그 다음에 11번 별표. 네, 축제 진짜 많이 합니다. 반드시 외워주시기 권장. 뭐냐, 일단 63페이지고요. 63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결합된 문제냐면은요, 91페이지, 요렇게 두 개가 결합된 문제예요. 63, 91. 자, 일단 91페이지는 얘입니다. 뭐냐면, 얘가 91페이지, 여기 수익적 지출, 요거 91페이지. 복습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수익적 지출 뭐로 처리? 그렇죠. 비용 처리, 맞죠? 우리 수익적 지출은 비용 중에서 계정 과목이 뭐예요, 원칙? 수선비. 그렇죠. 수선비가 원칙. 다만 차량에 대한 거면. 차량 유지비.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꼭 수익적 지출이랑 수선비라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맞죠? 차량 뜨면 차량 유지비 채점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다들 그리고 복습.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했으면 건물 처리하라는 뜻. 그 자본적 지출한 자산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입니다. 이게 중요해, 여기. 제품을
기계장치를 수리하는 데 사용했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재고자산 판매 목적이잖아요. 그럼 얘는 판매 목적 이외 용도 썼다라는 거죠. 용도로 재고자산을 사용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뭐예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그래서 타계정 대체, 타계정 대체. 기억나요? 타계정 대체? 63페이지 아마 맨 아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그죠? 그럼 적고 만족하시면 안 돼. 적었다. 나 다 했다. 적었어. 큰일 나, 그거 아니야. 안 한 거야. 적은 건 안 한 거 봐야 돼. 네, 그런 분 많이 봐서 그래요. 적고, 난 다 했어. 뭘 다 해. 안 봤는데. 좀. 마치 그거예요. 저랑 이제 예전에 뭐 카메라 찍을 때 딱 찍어. 이렇게 딱 찍는다? 나중에 선생님 이 영상 뭐예요? 이 사진 뭐예요? 저한테 물어봐야 돼. 깜짝 놀라요. 찍고 공부 안 했다는 얘기야. 찍고, 찍었다 다 했네?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진 뭐예요? 하면 딱 이거 찍어놓은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 그래, 이거. 그러면 지금 제품을 기계장치 사용하에 썼으니까 제품 없애야 되잖아요. 얼마나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원가하고 시가를 우리 시험에 가장 어렵게 해주면 같이 줘버려요. 원가입니다. 왜? 장부에는 만든 게 20만 원에 만든 거예요. 그럼 장부에는 원가로 기록돼 있지, 시가로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알죠? 나중에 세무이급 때 하겠지만, 우리가 재고자산은 원가하고 시가 둘 중에 작은 것으로 평가하거든요. 저가법 혹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든 가격으로 표시가 기록돼 있어요, 어차피. 맞죠? 그래서 장부에서 제거하는 거니까. 장부에는 원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로 제거해야죠.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적요를 채점하는 게 타계정 대체잖아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채점하면 적요를 걸었나 안 걸었나 유일하게 채점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대변으로 빠졌다면 타계정 대체 100%다라고 우리 시험 생각하시면 돼요. 대변으로 재고자산이 빠졌다라고 하면. 거의 100%예요, 100%. 자, 그래서 여기 3월 6일 날, 여기 있어요. 여기 대변에 제품을 까요. 그리고 타계정 대체는 8번은 외우고 계세요, 8번.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재고자산에다 8번 겁니다. 다른 곳에 8번 가는 게 아니라 재고자산에다가. 타계정 대체가 매출원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어차피 이거 꼼꼼하게 다시 설명해요. 또 중요한 데가 있어가지고 세무 2급에 처음 나오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다시 꼼꼼히 설명합니다. 이 정도는. 그때 다시 한번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지금은 단순 암기. 네,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어차피. 네. 그리고 지금 공장 창고니까 당연히 500번대 적어야 되겠죠? 그죠?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은 몇 페이지냐면요. 얘가 80페이지입니다. 가끔씩 내요. 이것도 잘 내는 편은 아닌데, 내면은 잘 낚여요. 어디냐면 요게 핵심입니다. 여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 그럼 질문. 여러분들 이거 계정가 뭐예요? 투자 부동산이죠. 투자 부동산. 토지 아니고, 그치. 우리 토지하고 건물은 유형자산이잖아요. 유형자산 언제 써요? 투자 목적일 때, 사용 목적일 때. 사용 목적일 때. 사용 목적이 아니잖아요. 투자 목적이면 이때는 건물, 토지를 투자 부동산이라는 개정 과목 써요. 그렇죠? 외워줄 수 있죠, 여러분들? 지금 아끼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건물, 토지는 잘 쓰시니까 그건 여기다 일부러 안 넣었고. 그리고 이미 아시지만 취득세는 해당 자산에 얹죠. 그럼 지금은 투자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얹으면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자산 취득과 관련된 무조건 세금이니까 해당 자산에 더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4월 1일자 그럼 바로 분계 보여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 채권채무는 없어서 거래처는 안 걸었어요. 넘어가도 되죠? 자, 그다음 13번은 아마 이게 세무 1급에서, 세무 1급에서, 세무 2급에서 추가가 되는 내용이에요. 됐죠? 이건 나중에 설명. 됐죠? 요거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 자, 14번인데요. 14번은 몇 페이지냐면 87. 설명해 볼게요. 자, 요겁니다. 우리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럼 이자 내죠. 그죠? 이자 내면 원칙은 이자 비용이에요, 비용. 그죠? 근데 우리 이런 개념 있잖아요, 회계는. 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쓴 비용이 아니라 자산 처리하죠, 원칙이. 아까처럼. 그죠? 그 개념이에요. 왜? 보시면 요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뭐냐. 내가 공장 신축을 위해서 차입 돈 빌렸잖아. 돈을 빌린 이유가 뭐죠? 여기 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빌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산 취득과 관련돼서 돈을 빌렸고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은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계 입장은. 이해되지?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돈 빌렸으니까 그 비용 내는 건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단서가 세 번째 줄이에요. 여기. 여기요. 차입금의 이자는 여기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 아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건 뭐였지? 차입원가 자본화, 이자 비용은 자본화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자본화가 뭐냐면 자본적 지출의 그 자본화예요. 알죠? 뭐냐면 자본화. 이 말은 꼭 나옵니다. 꼭 나와. 이거 자산 처리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이 문장이에요. 이 문장이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회계는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 처리할 수도 있고, 자산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산이 아직 완공 안 됐잖아요. 여기 있죠? 완공일은 내년도니까 지금 건설 중인 자산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일반적으로 해서 건설 중인 자산을만 출제합니다. 네, 4월 7일장.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5번 별표. 아마 이거 여러분 잘 하시더라고. 여러분들 특히 신경 쓰셔야 될 게 오히려 자산 동네보다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동네가 훨씬 더 잘 나오는 애들이 많아요. 몰려 있습니다. 여기가 별표가 좀 아마 뒤에가 별표가 진짜 많을 거예요. 해볼게요. 자, 이거 뭐냐면 예수금 문제입니다. 예수금.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금 문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게 100 몇 페이지야? 119페이지네, 119. 자, 보면은, 자, 얘도 여러분들, 급여, 맞아,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뭐냐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여기 식대 있잖아, 식대. 식대 뭐예요, 식대? 여기 식대. 선생님, 이거 물어봐요, 나한테. 뭐라 물어봐. 선생님, 이거 비과세예요, 과세예요? 웃으신 거 이해되시는 거죠? 여긴 재무회계야. 소득세 아니야. 알죠? 그러니까 파트별로 가지, 파트별로. 그래서 여기는 그냥 근로소득, 근로제공하고 받는데, 그럼 급여의 회계는, 웃으신다라 이해되신 거예요. 그래서 총 332만원. 됐죠? 근데 이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김사부가 제3자잖아요. 맞죠? 그럼 제3자가 내야 될 4대 보험과, 예, 우리가 세금을 떼었을 때는 내가 미리 받아서 복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금. 이건 다 하실 거니까 바로 공개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계정 과목 중 구분. 요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질문. 그럼 요게 공장 직원이면 뭐로 해요? 계정 과목 공장 직원이면. 그래서 임금 외우셔야 돼요. 공장 직원이면 임금. 가끔씩 급여 검색 안 돼. 이게 공장 직원일 때 500번대 급여 해도 맞아요. 500번대 해도 맞습니다. 가끔씩 500번대 안 떠요. 안 뜨면 임금으로 빨리 하셔야 돼요. 원칙은 임금이거든.
그 다음에 일용직이면 잡급, 그죠? 일용직은 잡급, 그죠? 꼭 구분하시길. 자, 넘어갑니다.